자, 첫 번째,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나머지 일부 지분을 재차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방법입니다. 재차 상속받은 경우 마지막 상속일을 기준으로 소수지분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상속지분은 여러 차례 상속지분을 합하여 판단합니다. 두 번째, 공동상속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재차 상속받아서 최대 지분권자가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항을 적용합니다. 자, 세 번째, 상속 개시 이후에 나머지 지분을 증여나 매매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상속 개시 현재를 기준으로 소수지분권자 판정을 합니다. 자, 사례를 살펴보면 1주택을 소유한 갑이 14년 8월에 별도 세대인 부친 사망으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을 했고 17년 3월에 또 별도 세대인 모친의 사망으로 모친 지분 7분의 3을 재차 상속한 경우에 갑은 최대 지분권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3항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항에 따라서 비과세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조세 심판례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에 합의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된 경우 당초 매매계약 해제를 인정해서 쟁점 부동산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볼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합의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돼서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는 매매거래가 완료된 후에 계약 해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대법원이 아닌 심판원에서 해당 사례는 인용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당해거래의 특수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당해거래는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없는 임의 해제에 해당되지만 합의 해제에 따른 환원 등기가 매매계약일로부터 단시일 내에 이루어졌고 쟁점조합이 쟁점부동산 평가액을 재통제하는 중대한 사정이 생겼고 이 건의 매매계약은 당초에 양수인이 공동주택 분양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루어졌는데 당해 거래 조건이 부득이한 사유로 충족되지 아니해서 합의 해제된 거기 때문에 심판원에서 인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다음은 수용시의 양도 시기에 관한 심판례입니다. 자, 수용시의 양도 시기는 셋 중에 빠른 날입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 시기가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대금 청산한 날의 의미는 대금 청산이라 함은 대금의 지급이 완료돼서 더 이상 지급해야 될 대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상금에 대한 이의 제결 행정소송을 거쳐서 보상금이 증액된 때에는 보상금이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 확정일이 대금 청산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셋 중에 가장 빠른 날이 수용 개시일이 됩니다. 자, 다음은 조특법 97조 5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특법 97조 5항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으로서 취득 시기가 15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이고 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사례에서는 19년 1월 1일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받아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특법 97조 5의 취득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감면이 되지 않는다는 예규입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정법에 따라서 한 개의 주택이 두 개의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조합원 입주권을 별도 세대와 공동으로 승계 취득해서
준공된 2개의 신축 주택에 대해서 각각 2분의 1 공유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사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례를 살펴보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1+1을 별도 세대인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50%씩 승계 취득 후 추후 조합원 입주권으로 완공된 B, C주택을 각각 2분의 1씩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 A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 플러스 이 입주권을 공동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이 사항의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자, 다음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에 준공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입니다. 21년 1월 1일 이후에 1세대가 A 분양권을 취득하고 B 조합원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나중에 분양권으로 취득한 A 주택이 완공된 경우에 첫 번째,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사망 및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56조의 2 사망 및 사항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3 2항 및 3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1주택 플러스 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 21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에 의해서 완공된 A주택은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배우자로부터 주택의 2분의 1을 증여받아서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지분에 대해서 양도할 때 2월과세가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2월과세 배제 대상인 소득세법 89조 2항의 2호를 살펴보면 2월과세를 적용할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2월과세를 배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비과세 판단 시에 항상 동일 세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유 거주 기간이 통산이 되고 2월과세를 적용해서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돼서 2월과세 배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월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또 이때 2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 시 표 2의 보유기간, 거주기간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기간에 대해서 산정합니다. 자, 다음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두 채를 보유하다가 그 중에 임대주택 한 채가 도정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거주주택과 남은 임대주택 C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이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참고로 도정법에 따른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나뉘며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입주권에 해당되지 않아서 나대지를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수요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단기 임대주택은 18년 3월 31일까지 단기로 임대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인데 이때 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관공서가 쉬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5조에 따라서 기한 연장이 돼서 18년 4월 1일까지 단기로 임대 등록한 경우도 중과 배제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의무 임대 기간 내에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 즉 잦은 말소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됩니다.
다만 단기 임대주택은 18년 3월 31일까지 세무서와 구청에 임대 등록을 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자,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18년 4월 1일 이후 단기로 임대 등록을 한 경우에는 원래부터 중과배지 주택이 아니므로 폐지되는 임대 유형인 단기 아파트에 해당돼서 자동 말소되거나 자진 말소했다 하더라도 중과배지 대상이 아님에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조특법 97조 5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특법 97조 5항 요건 중에는 계속 임대 요건이 있습니다. 다만 공실이 6개월 이내인 기간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되 공실기간은 임대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실인 기간이 여러 번 존재하는 경우에 각 개별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 기간 동안에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토탈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인지 6개월 초과하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실기간이 여러 번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개별 공실기간으로 6개월 이내인지 초과되는지를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참고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의 임대주택이나 다주택 배제되는 임대주택에는 계속 임대 요건이 없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중 1주택에 대해서 조정대상 공고일 이전에 가압류 결정이 있었고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후에 매각 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주택 중과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전에 매각 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과가 배제가 되고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후에 매각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주택 중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경매시에는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전에 양도했는지 후에 양도했는지의 기준은 매각 허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동일 세대원인 공동상속인들이 동일 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두 채의 법정 상속 지분별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다주택 중과된다는 내용입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다주택 중과 배제되는 것이지만은 양도일 현재 소수지분권자인 아들과 지분율이 가장 많은 엄마가 동일 세대이기 때문에 중과 여부는 세대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들의 소수지분권자라도 중과 배제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심판례도 비슷한 내용인데 모친과 딸은 상속 당시 및 양도 당시 동일 세대이고 15년 6월 8일에 부친의 사망으로 딸과 어머니가 공동 상속받았습니다. 이후에 15년 11월 23일에 일반 주택을 딸과 어머니가 공동으로 취득했습니다. 자, 동일 세대인 청구인과 모친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쟁점 상속주택과 일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2주택으로 중과 배제된다는 중과 대상이라는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인별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수지분권자와 소수지분권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한 세대원이 소수지분권자라 해서 그 세대원만을 1세대의 주택수 계산 시 제외하는 것은 세대별 다주택 중과에 대한 중과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1세대 2주택 중과가 당연합니다. 자, 다음은 1세대 3주택자로서 수도권 외 3억 원 미만의 주택을 제외하고 다주택 중과 배제 대상인 일시적 2주택을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당 심판례에서는 기타 지역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포함해서 일시적 2주택을 판단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인지를 판단할 때 기타 지역 3억 원 이하의 주택도 포함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3주택으로서 일시적 2주택이 되지 않아서 중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예규는 보유기간 재계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유기간 재계산 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1세대 2주택자가 과세대상 주택을 양도증여 용도 변경해서 최종 1주택이 되는 경우 보유기간을 재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2주택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등에 따라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계산되지 않습니다. 이때 비과세 대상인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부담부 증여한 경우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서 보유기간을 재계산해야 한다는 일부 견해가 있었고, 일부 세무서에서는 고지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예규에 따라서 불복 청구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해당 내용은 21년 1월 1일 현재 혼인으로 인해서 A, B 두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주택을 별도 세대에게 부담부 증여하여 채무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남은 주택 B는 보유기간을 재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8년 적용 감면에 대한 내용인데, 경작기간에서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되었고, 부칙에서는 1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총급여액 기준에 따라서 경작기간을 배제하는 것이 소득과세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심판례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내용인데, 원래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각각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후에 추가되는 임대주택이 생기는 경우에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되는 임대주택은 시군구청에 임대주택 등록만 추가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사례에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낸 것이 아니라 물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냈고, 이후에 추가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해당 물권 소재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에서는 미등록 사업자이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서 과세를 했는데, 심판원에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사업자 등록을 정정할 사유에는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를 미등기 사업자로 모아서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조정대상 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데, 조정대상 지역 공고 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예규입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은 취득일, 즉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 현재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 거주요건 2년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지역주택조합원의
조합원 지위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 시에는 사업계획 승인 이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1세대가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으로 22년 2월 15일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로서 나중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임대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봐서 추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으로 멸실되어 등록 말소된 경우는 22년 2월 15일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사후관리 예외사유로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개정 전 22년 2월 15일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후관리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추징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5월, 6월 예규 판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